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6년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에 넣기보단 삼성전자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6년 투자하면서 현재까지의 결과만 보자면 투자 원금 대비 2배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나 소나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무조건 삼성전자 사는 것이라고. 주식으로 제대로 돈 벌려면 회전율이 높은 종목으로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이만큼 벌었으면 이제 매도해서 현금화하라고. 제가 너무 미련하게 삼성전자 한 종목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게는 분명한 투자 가치를 갖고 삼성전자를 바라봅니다. 저는 삼성전자 가전 부분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가전 1위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는 필연적이고, 아무리 하이 퀄리티 제품을 내놓는다 해도 결국 개도국 시장을 차지 못하면 그 한계는 분명 나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IM 부분에서도, 휴대폰하고 컴퓨터 쪽이지 IM은, IM 부분에서도 아무리 폴더블 폰과 같은 차세대 스마트폰으로서의 초교차를 진행한다 쳐도 그 기술력 의 갭은 중국과 2년 이내라 판단하고 있고, 이전에 스마트폰 개화 시기와는 달리 모바일 패러다임이 바뀔 만큼 그 이상의 무언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초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판단과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 IDM 기업으로서의 확고한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주가가 계속 하락하니 주변 말들이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적금은 깨도 삼성은 계속 샀었는데 이제는 현금화도 필요한 시점일까요? 오로지 3점만 매수하는 제 투자가 미련한 투자일까요?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 이분은 이미 답을 갖고 있는 상태야. 답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나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올린 거야. 이미 답정 너야.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분이 뭐 내가 지금 이래서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걸 사셔야 돼요 한다고 한들 이분이 아 그래? 그럼 용정 말 듣고 삼성전자를 팔까? 절대 안 하실걸? 이분은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확고하신 분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가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미 투자에 대한 걸 갖고 있는 분이야. 모든 투자는 그렇지만 모든 투자를 우리가 만족스럽게는 할 수는 없어.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 그 어떤 주식이 됐든 우리는 그 주식을 한다 그래서 그 투자가 우리의 100% 만족이 안 돼. 왜? 수익이 내면 수익이 나는 대로 뭔가 좀 아쉬워. 아, 더 갖고 있을걸.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대로 왜 팔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해.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선택에 대한 100%의 자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가 되기 위한 과정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7만 원대라고 하더라고. 7만 원 구간에서 물려있는 갖고 있는 분들도 아직도 꽤나 많이 있을 거야. 안 올라가서 답답하겠지.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이 회사가 곧 망할 거니까 미련 없는 기업, 미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할까? 아닐걸? 삼성전자 강성주주들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삼성전자는 반드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를 하겠지. 그러나 결국은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는 언제 올라가는 것이냐, 이 언제 올라가는 것이냐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거기에 기준에 맞는 투자자들은 버티게 될 것이고, 그 기준에 못 맞추는 투자자들은 또 버리게 될 거야. 자, 앞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 9만 원 간다. 기간이 1년밖에 안 걸린다. 그런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갖고 가겠지. 허나 암만 봐도 이번 연도는 힘들 것 같고 내년이나 후년까지 한 2, 3년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것이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팔면서 에이 안 사! 삼성전자 안 봐! 라고 해버리겠지. 결국에는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치와 시간이 서로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와 시간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야. 삼성전자는 결국은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부분은 결국은 반도체란 말이야. 아무리 가전전자, 그 다음에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는 그냥 부가적인 사업인 것 뿐이고 결국은 핵심 사업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도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아는데 삼성전자가 그걸 모를까? 본연의 제일 큰 파이가 반도체인데 중국에서 자꾸 따라오려고 하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반도체 발입법 때문에 아주 난리지. 계속 압박을 주고 있지. 미국은 반도체법 때문에 삼성이 미국에다 지금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국 물량을 다 지금 이제 공장을 빼야 될 판국이야.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거야. 미국 눈치도 봐야 되지, 중국 눈치도 봐야 되지. 그런데 어찌됐건 문제 또 해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대적으로 하고 뭔가 자리를 잡을 건데, 이게 단기간에 승부는 나진 않겠지. 그런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너질 회사도 절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결국 지나게 되면 작년 한 해 시장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거기에 맞춰서 꺾인 거란 말이야.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 그게 없다는 거야. 본연의 가치는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 가치는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바탕으로 또 한번 올라가겠지. 근데 그 올라가는 시간이 짧은 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 투자자분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아마 계속 보유를 할 것 같아. 왜? 6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 중이라고 하시잖아. 그런데도 안 팔고 있는 거는 앞으로도 큰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결국은 어디에다 두고 매매를 하느냐 이거야. 20% 했다가 놔두고 하느냐, 30% 했다가 놔두고 하느냐, 50% 했다가 놔두고 하느냐. 근데 삼성전자도 하는 거 보면 작년 한 해 빠질 만큼 빠졌고, 올해 한 해는 삼성전자가 위에 아래가 막혀있는 아마 횡보와 박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 삼성전자는 결국 우리나라 주가지수하고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재작년에 시장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2배 뛰게 했지. 그 무거운 주식이.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지수 빠지면서 삼성전자 같이 빠졌어. 자, 올해 지수 버티고 있어. 근데 이 지수가 바로 V자 반등이 나올까? 난 안 나올 거라고 봐.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이렇게 꺾였다 바로 올라가고 V자 코스로 나오는 걸 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횡보와 박스를 결국 거칠 거란 말이야, 지수 자체가. 그러면 올해 지수 잘 버텨주고, 그 다음에 물가 인상도 고금리도 올해면 마무리가 되겠지.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을 한다라도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치고 올릴 수가 없어. 한계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제 정세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굉장히 주가 시장에 다시 한번 우호적인 태도로 변화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장 다시 올라갈 거지.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내년부터는 아마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버틸 수가 있느냐가 관점인 거지. 삼성전자는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의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너의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매매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 종목도 맨날 찾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냥 나는 내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삼성전자 돈 있을 때마다 모아가야지,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투자법이 있는 거고, 나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종목을 빨리빨리 순환을 돌려서 좋은 종목들을 빨리빨리 해서 수익을 좀 더 많이 올려볼 거야. 그 투자법도 맞는 거고. 근데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나의 투자법과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고 틀렸다고 하는 거는 정말 아둔한 짓거리입니다. 정말 그만큼 아둔한 짓이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내 얼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넌 나보다 안 돼. 왜? 나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너 나처럼 똑같이 안 생겼잖아. 그럼 나의 그런 관점이 있다 그런다면 조인성도 나보다 못생긴 거고, 강동원도 나보다 못생긴 거고, 다 나보다 못생긴 거야. 이게 말이 돼? 안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주식 투자라는 것도. 그래서 주식 투자들이 제일 멍청한 놈들이 뭐냐면, 무조건 내 방법이 맞으니까 내 말대로 따라라. 그런 놈들 잘 되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세상에 본인만이 맞는 투자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투자법이 정답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투자법을 따라야지 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반도체 관련도 나쁘지 않아.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고 봐. 나는 항상 중요한 게, 얘기를 하잖아.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걸 사야 되는데 의미가 있단 말이야.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산 건 의미가 없어.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것. 근데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실적과 이런 부분에 봤을 때 확실히 메리트는 있다는 거지. 다만 반도체 시장 자체가 확 우리에게 수급이 돌리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게 언젠가는 수급이 다시 한번 또 돈다고. 그런다면 결국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근간 사업이야. 조선 반도체 대한민국의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되면 또 페이스가 돌아. 근데 그 페이스가 언제 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페이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쌀 때 지금 어느 정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사놓는 것도 난 나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왜? 가격이 싸니까,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지? 실적이 좋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이번에 실적 엄청 잘 나왔지. 왜 잘 나왔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지. 자, 근데 이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 자, 은행이 이만큼 수익이 났어. 이게 비전이 좋아, 은행이. 그래서? 똑같잖아. 그런 거야. 원래 재테크라는 거는, 기본 주식이라는 건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매도 물량이 더 많은 거야. 항상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 없는 사람이 많겠어? 없는 사람들이 많겠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마련하려면 뭘 팔아야 돼?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팔아야 된다는 매도가 많은 거야, 쉽게 생각해서.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있으려 그래.
그럼 주식을 사야 되겠지. 그걸 주식에 사려면 어떤 게 들어야 돼? 주식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지 살 거 아니야. 그 확신은 뭐가 만들어줘? 투자 열풍이 만들어주는 거야.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르네? 아, 내 주위에 주식을 안 하는 놈들도 주식한다고 다 난리네? 나도 사야 되나? 그 광풍이 확신으로 바뀐다고. 그러다가 나가리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항상 그래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결국 기다리면 종목은 가. 기다림의 승부라는 거지. 기다리는 게 지쳐서 힘들어서 그렇지. 오늘 하루도 기다림의 승부 다들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도록 갈게요.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